오히려 눈 밑으로 고랑만 더 심해지고 음영은 더 짙어져서 오히려 수술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 거고,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신들의 세계 셀럽 성형연구소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에 어떤 분들께는 효과가 있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을 수 있죠.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왜 받으려고 하시죠? 아마 질문 주신 분은 제 생각에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신 분일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볼게요. 눈밑 지방 재배치, 이 수술은 말 그대로 눈 밑에 과도하게 쌓인 지방을 일정 부분 제거하고 남은 지방을 재배치, 즉 말 그대로 잘 펴서 위치를 조절해주는 수술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남성분이신데요. 눈밑이 이렇게 부어 있죠.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서 부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신 건데요. 피부 또한 아래쪽으로 축 처져 있고 주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음영 또한 이렇게 어둡게 좀 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수술 후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불룩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돼서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 피부 아래에 있는 주름 또한 많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있었던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음영조차 수술 후에는 깔끔하게 없어질 것을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크서클을 없애는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수술이 다크서클만을 없애기 위한 수술은 아닙니다. 물론 이 수술을 받으면 다크서클이 개선될 수는 있어요. 다만 원인이 눈밑 지방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다크서클은 원인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거지, 무작정 병원을 찾아가서 눈밑 지방 재배치해달라고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죠. 보통 우리가 다크서클이라고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계신데 이건 반대입니다. 다크서클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 거지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고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눈 주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 두 번째는 눈밑 피부가 얇아서 정맥이 드러나 보이는 경우, 세 번째는 눈밑 지방으로 인한 경우인데요. 세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는 피부의 색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비타민C 치료요법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는 걸 먼저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약간은 눈밑 지방 재배치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혈관 레이저 같은 레이저 요법을 먼저 추천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여러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요철처럼 보이는 다크서클의 증상을 50% 이상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잘 몰라도 경험이 많은 눈성형 전문가라면 상담 시에 원인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술 또는 수술 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다크서클을 가진 환자분의 고민을 많은 부분 없애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 밑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눈밑이 불룩하고 그로 인해서 주름이 생겨 있고 그림자가 져서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난 눈밑이 불룩하지 않고 다크서클만 있는데 저는 개선을 못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다른 부위에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고 적절히 배치해주면 다크서클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지방 이식을 많이 하면 오히려 눈밑이 더 불룩해져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지만 수술 방법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고 그 수술 술기 또한 경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은 반드시 경험 많은 눈성형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주로 수술하는 방법은 아래쪽에는 지방집이 이제 세 군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 있는데, 지방집이 세 군데다 보니까 골고루 지방을 어느 정도는 빼서 모양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방량을 일부 제거하고 남는 지방은 이 골 쪽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 내측 쪽에 최대한 볼륨이 많이 가게 수술을 해드리는 쪽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인상을 이렇게 중심을 모아서 앞쪽으로 쭉 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젊어 보이고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수술이 다 그렇겠지만 환자 상황을 생각 안 하고 배운 대로만 수술을 하다 보면 과교정이라고 하죠. 개선이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수술 잘 된 거 아니에요? 더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방이 많은 사람을 더 잘해주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지방을 다 뺐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좀 더 내가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외적으로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건데, 딱 봤더니 지방을 너무 빼가지고 얼굴이 입체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눈 밑으로 고랑만 더 심해지고 음영은 더 짙어져서 나이가 오히려 더 들어 보이고 인상이 더 우울해 보이는 그런 증상이 생겼다면 오히려 수술을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된 거고,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눈 밑에 지방 제거와 재배치가 많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수술 후에도 눈 밑에 계속해서 불룩한 지방이 계속 나와 보인다면 이러한 경우 또한 부작용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과교정이나 저교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눈성형 전문의가 내 얼굴의 상태, 해부학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수술을 해야 이런 과교정이나 저교정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다크서클을 없애는 수술이라고만 생각해왔던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좀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